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된 이유는 제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믿기 힘들 정도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은 평생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이 일들을 어디에라도 좀 털어놓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야 남은 여생을 조금은 속 시원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쓰고 있으니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저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으로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계셨고 저는 형제들과 함께 동네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살았죠. 저희 시대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뭐 특별하게 보낸 건 없었어요. 다들 어려웠고 힘든 삶을 살아서 특별히 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꿀 시간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저 그런 삶을 살면서 어느덧 20살이 넘게 되었고 막연한 큰 도시의 동경을 가지고 제가 살던 곳에서 2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도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촌 언니와 함께 낯선 곳에 둥지를 틀고 공장에 다니며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중반이 될 무렵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그 남자와 당연하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3살 위의 남자였고 굉장히 효자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그 남자의 말에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고 저는 따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젊었을 시절의 여자들은 참 착한 것 같아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남편이 하자고 하는 것에 그대로 따랐으니까요. 지금 세대 사람들 같으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하면 일단 제 딸이라도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릴 것 같은데 말이죠. 어찌됐건 저는 그 남자와 몇 개월 연애를 하지도 않은 채로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엄청 일찍 주무시고 엄청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 패턴 때문에 새벽 5시에 항상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지 굉장히 까칠하게 대하셨어요. 나이만 먹었지 집안 살림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제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퍼부으셨습니다. 반찬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청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나이 먹도록 친정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뭘 했냐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도 저를 정말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말대꾸 한번 하지 않고 시어머니 말에 꼬박꼬박 네 라고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참고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공장에 다니고 돈을 버느라고 집안 살림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텐데 말이죠. 신혼의 알콩달콩함도 전혀 없이 시부모님과 함께한 삶은 그저 하루하루가 재미없었습니다. 특히나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붙어있을 때면 숨이 막혀 터져버릴 것 같았죠.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제 팔자련이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았죠. 그러던 중 제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2년 만인가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제 임신 소식에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많이 좋아하셨어요. 양가에서 태어나는 첫 손주였기 때문에 애정이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모의 바람대로 저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남편을 쏙 빼닮은 이목구비를 보시더니 시부모님은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나마 아이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니 제가 시댁의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던 어느 날 주변 지인들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어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면 나중에 엄청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쪽으로는 아예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저 살림하고 남편이 벌어다준 쥐꼬리만한 돈을 아끼고 쪼개 쓰면서 그게 전부인 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제게 쏙쏙 박히더니
며칠 동안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땅 좀 맡아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월급적인 생활로 평생 살다가는 자기 집도 마련 못한대요. 아이고, 이 여자야. 그런 거나 아무나 사는 줄 알아? 맨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운도 따라야지 사는 거라고. 괜히 그런 것에 눈 돌릴 생각하지 말고 내 월급으로 열심히 적금하고 돈 모아. 남편은 제 의견 싹 무시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좀 무뚝뚝하기도 하고 황소고집이 있는데요. 자기가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죽을 때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저의 땅에 관한 꿈은 그대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공장에 부도가 난 거예요. 남편이 고집도 세고 술 먹으면 조금 안 좋은 버릇이 있긴 해도 일 하나만큼은 성실하게 열심히 잘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공장의 사장님과 굉장히 친해서 친형제처럼 지냈는데 남편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장님이 공장에서 사라져버리신 거죠. 알고 보니 남편은 몇 달째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제게 생활비를 준 것이더라고요. 거기에 공장 사장님께도 남편이 중간에 보증 같은 것을 써서 돈을 대신 빌려준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이 부도가 나자 그동안 빌린 돈에 이런저런 게 합쳐져서 남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제게 단 한마디도 항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남편은 막노동이라도 가서 해야 한다며 일을 해보았지만 막노동판에까지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힘들겠습니다. 때로는 집에도 쫓아와서 시부모님과 아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공장에 나가야 했어요. 몇 푼이라도 벌어서 당장에 생활비가 있어야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야근까지 하며 수당을 챙겼지만 저희 가족이 먹고 살기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의 몸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남자가 버는 돈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시기에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고생하는데 한약이라도 챙겨주라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짜증이 나고 답답했습니다. 애미야, 애비 힘든데 한약이라도 한 제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니?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애가 노가다판에서 이 추운 날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반찬이 이게 뭐니? 당장에 한약 지으러 가자. 어머니, 저라고 왜 안 해주고 싶겠어요. 돈이 있어야 해주죠. 당장에 쌀 살 돈도 부족한데 한약이라뇨. 그리고 이 집에서 애비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야근까지 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고요. 난생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했네요. 그렇게 그 시기는 끝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술을 많이 입에 대기 시작했고 술 먹으면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큰 소리를 내고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술을 마셔야 되니 필름이 끊긴 적도 많았고요. 한 번은 어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정신을 잃고 있었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밤 11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길거리를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인이 예전에 했던 땅 얘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죠.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땅을 사서 이 지긋지긋한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자고 다짐했어요. 그 다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지인에게 찾아가서 땅에 관한 정보를 물어봤어요. 원래 이런 정보라는 게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열심히 살고 사람이 착해 보인다며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게 정보를 주신 그분은 이미 땅으로 돈을 좀 만지신 분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 여성이셨는데 처음에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살림만 하시다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여러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운이 좋게 제가 그런 분을 알게 되어서 고급 정보를 받은 셈이죠. 진짜 그분은 제 인생의 은인 같은 분이시랍니다. 이제는 돈만 구하면 된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사정을 했어요. 없는 살림의 형제들에게부터 조금씩 돈을 빌리고 부모님께도 사실을 말씀드리고 조금의 돈을 빌렸습니다. 참 사람이 신기한 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또 끌어모아지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자 하늘까지 저를 돕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인분이 알려준 대로 조그마한 땅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아 정말 땅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박을 쳤었어요. 저는 그 중년 지인에게서 이때 땅을 반만 팔아서 또 다른 곳에 땅을 사라고 말을 들었고 또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성공적으로 되더라고요. 저는 결국 몇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제가 가진 땅의 반을 팔았고 모든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이때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하던지 감격의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이때 남편에게도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며 조금의 돈을 쥐어주었더니 황소고집인 남편도 제게 고맙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보, 정말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라는 여자 나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행복하다. 내가 앞으로 남은 여생은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면서 머슴처럼 살게. 알았지? 아이고 됐네요. 머슴은 무슨. 술이나 적당히 드시고 몸 관리하시면서 우리 아이 잘 키워보자고요. 알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 돈 빌려주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진짜 안 그러면 나 당신 버릴 거예요. 아이, 그럼 말해서 뭐해. 내가 2번 다시 그러면 정말 짐승이다. 짐승.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시부모님의 구박도 가끔 남편이 말 안 듣고 술 많이 먹는 것도 그냥 다 귀엽게 봐줄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빚을 갚았더니 그 소문이 여러 사람한테 퍼졌나 봐요. 저한테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지나칠 정도로 제게 잘해주는 사람까지 별 사람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정보를 안 알려준다면서 혼자 막 삐져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화내고 이간질까지 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때 예전에 다니던 공장 남자 직원이 제게 지나치게 연락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 대리님이라고 불렀던 분인데 그때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다가 갑자기 제게 연락을 많이 해오더라고요. 땅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고 자신도 관심이 많다며 여기저기 땅을 보러 가자는 말도 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도가 지나치게 제게 잘해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자고 하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유부녀잖아요. 아무리 그 남자가 싱글이었다고 하지만 가정 있는 유부녀가 다른 남자를 많이 만나는 건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했어요. 의리상 몇 번은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조금 피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희 집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이죠. 어느 날 집으로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는 저희 남편이 자기 부인하고 바람을 피웠다면서 벌써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그 증거를 다 퍼뜨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진까지 보여주니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조금 살만하니 제가 이런 충격을 주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나라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땅을 사서 가정을 구했는데 제게 이렇게 되갚을 수가 있는 겁니까? 화도 많이 났지만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저는 조금도 참지 않고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뭔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지만 억울하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증거가 다 나왔는걸요. 여보, 그게 말이야. 그게 있잖아. 나는 기억이 안 나. 정신을 잃은 것 같아. 아니, 그 여자가 자꾸만 나한테 막 술 먹자고 하고, 먼저 나한테 그래가지고 말이야. 나 정말, 나 정말 잘할게, 여보. 너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같은 소리 안 해. 너는 쓰레기고 짐승이야. 내가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했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대답해. 너 같은 놈은 평생 그렇게 바람이나 피면서 쓰레기로 살아라. 앞으로 네 아들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바로 이혼 서류까지 완료했죠. 그때 당시 지게 무서운 건 없었습니다. 땅도 있겠다. 이전 땅을 팔아서 받은 돈도 남아 있겠다. 자식 혼자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꼭 돈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아빠, 엄마가 함께 있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많이 슬펐어요. 특히나 주말에 식당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손도손 가족들끼리 모여 밥을 먹는데 저와 아들만 둘이 덩그러니 밥을 먹고 있으려니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초라해진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없는 집은 썰렁했고 혼자 자는 것도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제게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아들이 사춘기라서 제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서 저를 도와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자예요. 공장의 김대리님. 제게 자꾸 관심을 보이고 연락을 많이 했던 그 남자 말이에요. 예전에 공장에 잠시 같이 다녔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지도 몰랐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아마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제게 접근하는 그 남자 때문에 저는 이혼하고 2년 만에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아들은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해 싫어하는 티를 많이 냈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고 여자고 기대고 싶은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 남자와의 연애는 참 달콤했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할 때 워낙 연애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이렇게 달콤한 느낌은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 남자는 제게 헌신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가려 무척 애를 많이 썼고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때때로 집안에 남자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달려와 저희 집을 먼저 고쳐주었죠. 저는 점점 그 남자에게 정말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집에서 거리가 좀 멀어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혼자 살고 있는 저는 그 남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들은 제 애인을 무척 싫어했어요. 표정과 말투가 모두 진실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말이죠.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온 아들은 제 애인이 저희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남자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러셔야 해요? 아빠는 혼자 지금 얼마나 고생하며 불쌍하게 살고 계시는데. 뭐? 아들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네가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엄마, 그럼 차라리 다른 분을 만나세요. 저분은 눈빛부터가 정말 아니에요. 진실된 부분도 없어 보이고 맨날 머리 굴릴 생각만 하는 것 같고 그냥 사기꾼 같아 보여요. 엄마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하는 거 저 정말 싫단 말이에요. 제발요. 너 이놈 자식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저 아저씨가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니? 안 그래? 우리 집 어려운 일 생기면 와서 다 도와주고 몇 년을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아빠는 아직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당뇨약까지 드시고 계신다는데 저 그냥 기숙사로 다시 돌아갈게요. 아들은 끝내 집에서 단 하루도 자지 않고 다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한숨 자지 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친정엄마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제 인생을 찾으라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 후 저는 그 남자와 소소하게 언약식까지 하면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저희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 공표를 해버렸죠. 간혹 다른 사람들이 조금 모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혼 전에도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었고 이혼 후에도 마찬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의 행복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이 남자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영원히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남편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신경은 쓰이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 사이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 당뇨와 고혈압 약을 먹으며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바람을 피웠던 여자에게 돈도 빌려줬었나 보더라고요. 한창 저희 집이 빚을 다 갚고 여유가 있을 때라서 남편에게 목돈을 좀 주었는데 그 돈을 홀랑 괴작에 뜯기고 저와 이혼한 후부터는 연락도 안 됐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전 남편과 가끔 술을 한 잔씩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고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뭔가 불쌍한 연민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 가끔씩 돈을 좀 보내주었고 남편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내어 식품 배달도 조금씩 해주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갖고 있던 땅에다 컨테이너를 지어서 월세를 꼬박꼬박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는 의리로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제게 불쾌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기 당신 아직도 전 남편 걱정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아이 아빠이니까 그래도 조금 도움 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아니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당신 남편은 안 돼. 나한테는 돈도 안 주면서 그놈한테 꼬박꼬박 돈도 주고 식품 배달도 시켜주고 지금 당신 두 집 살림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두 집 살림이라니. 형편상 너무 어렵게 살고 있고 병까지 있으니까 좀 도와주는 거고. 내가 벌고 있는 수입으로 하는 거니까 당신하고는 관련 없다고. 너무 지나친 반응하지 마, 여보. 왜 관련이 없어?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으니 소리 재산은 모두 공동의 걸 아냐? 나 기분 나쁘니까 다시는 그렇지 타지 마. 알았어? 너무나 격한 반응을 보이는 남편을 보니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한 번도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매서운 눈빛이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눈빛이 아니라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전 남편에게 보낸 입금 내역부터 식료품 배달해 준 것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함께 살긴 하지만 서로의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뭔가 조금씩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랑 있으면 전화가 걸려와도 잘 받지도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1시간씩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것도 이상해 보였고 안방에 있는 화장대 서랍 속 제 물건을 뒤적거리는 모습도 이상해 보였고 아무튼 그때부터는 뭔가가 조금씩 이상해 보였어요.
정말 사람이라는 게 하나가 좀 이상해 보이니까 다른 부분도 전부 다 수상한 거 있죠. 그렇게 지내던 중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남자 조심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누구랑 살던지 그거야 당신 자유인데 지금 살고 있는 너 조심해.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 뭐라고? 갑자기 전화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당신이나 잘해. 딴 년이랑 바람이나 피운 주제. 적어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이 순진한 사람아. 바람 안 피우면 다 착한 사람인 줄 아냐? 아무튼 못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조심해. 그런 줄이나 알아. 됐어. 이런 말할 시간에 당신 앞날이나 걱정하시지. 몸 관리도 좀 하고. 아들이 곧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아빠 꼴이 그래서 되겠어? 며느리가 인사도 해야 하는데 잘도 좋아하겠다. 좋아하겠어. 당신이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신경 쓰고 걱정하게 만들지나 마.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건 전 남편은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 남편이 제가 행복한 게 눈꼴시려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 얘기를 하고 얼마 후 전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얼마나 사고가 컸는지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더라고요. 먼 친척밖에 없는 전 남편이 걱정이 되어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가려는데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은 그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 절대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에 저와 아들이 모두 황당해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밤에 자동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상황이 처참하더라고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해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처참한 전 남편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워있으니 많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며칠이 지나도 의식을 찾지 못했고 저는 아들과 번갈아 가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같이 화를 냈고 빨리 혼인신고나 하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아파서 저렇게 누워있는데 왜는 혼인신고냐고 했더니 제 아들이 곧 결혼을 하는데 자신이 이 집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짜증이 난다고 했어요. 뭔가 모르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 불편해져서 저는 일부러 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재산도 하나도 없었고 소일거리로 조금씩 알바를 하는 것이 전부인데 집도 땅도 모든 것을 다 욕심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바로 해줬겠지만 이제는 저도 마음이 영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동안 아들의 결혼식 준비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난 착한 여자와 오랜 기간 연애를 하더니 결혼까지 한다고 하는 아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그동안 이혼, 재혼 과정에서 자라면서 받았을 상처가 컸을 텐데 바르게 커준 것도 너무 고마웠고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재혼 과정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을까봐 최대한 말도 행동도 조심하자고 남편과 다짐을 하고 예비 사돈을 만나러 나갔죠. 웬일인지 아들은 따로 일정이 있다고 해서 저와 남편 둘만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비 사돈 집까지 다 오신 상태에서도 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아이인데 상견례 자리에 늦으니 무슨 일이 있나 싶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전 남편이 아들과 함께 상견례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당신이 여기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언제 깨어난 거야? 아버지, 제가 모실 것 같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인 장모님, 어머니. 너무 깜짝 놀랄 상황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더욱이 전 남편을 보더니 제 옆에 있는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여긴 어떻게 알고? 여기가 어디라고,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당신이 끼어들어? 아니, 왜 이래요? 진정 좀 해요. 이러지 말고 일단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 설명부터 할게요. 사돈, 사실은요, 이쪽은 제 전 남편이고 아이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또 아들 상견례 자리에 나오려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나 봐요.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정말 많이 놀라서 지금. 제가 한창 예비사돈에게 설명을 하고 있던 순간 전 남편이 갑자기 블랙박스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그 영상을 트는 거예요. 영상 속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어떤 남자가 털모자를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현재 제 남편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두 번째로 가져온 블랙박스 영상은 전 남편의 맞은편 차에서 찍은 것이었는데 현재 남편이 전 남편의 차 타이어에 뭔가라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두가 다 숨죽이며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난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더만. 왜? 내가 걸림돌이 되었어? 나한테 꽃뱀 붙여서 바람 피우게 하고 돈 뜯어내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주 보내버리려고 했네.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무슨 말이야 그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한 건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나를 찾아서 협박한 것도 내가 다 녹음해둔 거 몰랐지?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배워가지고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람이야? 전 남편의 말에 저와 사돈 두 집안은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남편이 제게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던지 아무 말도 떠오르지가 않고 멍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전 남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너 같은 놈이 감히 애 엄마를 이용해 먹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니지? 내가 너 같은 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 시간조차 너무 아깝고 지금 같은 공간에 서 있는 것조차 역겨워 미쳐버리겠다. 네가 뭔데 애 엄마 딸에 손을 대려고 해? 너 딴 년도 만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파렴치한 짐승 같은 이라고. 그 사람은 전 남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게 거짓말이라며 항변하기 급급했어요. 여보, 아니야. 저놈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더니 정말 미쳤네. 미쳤어. 아직 제정신이 안 돌아온 게 분명해. 설마 저 말에 다 믿는 거 아니지? 그런 거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제게 다가왔던 이 남자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뻔뻔한 얼굴을 도저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를 쳐다보며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 모습에 더 이상 화를 참을 수가 없었고 그대로 다가가 아주 세게 뺨 한 대를 날려버렸습니다. 감히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짓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지 그랬어. 내 돈이 탐났고 내 땅이 탐났다고. 남편은 제게 뺨 한 대를 맞은 것이 억울했는지 저를 또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너 사돈들 앞에서 개망신 한번 당해볼래? 어디서 키만 멀때같이 커가지고 여자같지도 않은 년 여자 대접해줬더니. 그 사람의 말에 이번에는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들어온 거지? 그런 거지?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아들 녀석은 그 사람을 향해 세게 주먹을 날렸어요. 아들의 건장한 체격에서 나오는 주먹을 그대로 맞은 그놈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벌러덩 자빠졌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년놈들, 이혼하고 불쌍해서 거둬주니까 이것들 이제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네? 내가 너네 모자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긴요.
우리 엄마 때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 드신 거 아니세요? 우리 엄마 집에서 우리 엄마 돈으로 다 생활하고 당신은 밖에서 딴 년이랑 놀아놨다면서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희 엄마 곁에 있을 수가. 그놈의 뻔뻔한 말에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예비사돈 부부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다시 뵙자는 말을 하고 돌려보냈고 결국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죠. 그놈은 도착한 경찰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를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딱 잡아대더니 막상 경찰을 보니 무섭긴 했나 봐요. 도망치는 그놈을 붙잡은 건 아들이었어요. 팔에 막 부리치면서 도망가던 이 남자를 붙잡은 제 아들은 팔에 부리치는 남편에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또 이성을 잃어 남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놈을 사랑하다니. 너 같은 놈을 믿고 의지하고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다. 저 미친 인간 말이 진짜 믿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 어떻게 하긴. 맨날 내 물건에 손대고 몰래 뒤나 밟고 또 뒤에서 이렇게 내 돈 헤쳐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잖아.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뻔뻔하고 더러운 모습 보이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 얘기해. 저희는 모두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 남편은 차분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전화기에 녹음되어 있는 것을 꺼내어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들어보니 그놈이 전 남편에 찾아가서 제가 준 돈을 다 달라고 했더군요. 안 주면 뭐 어쩐다 저쩐다 협박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어디 멀리 배 타고 나가버리라는 둥, 해외로 나가서 살라는 둥,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짓거렸더라고요. 전 남편이 괜히 제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서 사고를 유발시킨 것이 끝까지 본인이 아니라고 우겼지만 경찰 측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말 제가 살고 있는 남편의 짓이 맞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이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짓인데 간도 크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놈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전 남편에게 심각하게 쌓였던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심한 말 한 것도 정말 미안하고. 난 정말 그럴 줄도 모르고. 이제라도 내가 깨어나고 그놈이 잡혀가서 너무 다행이지. 만약 지금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당신한테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무서운 인간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 마음만 믿고 있던 내가 바보지. 나 정말 멍청한가 봐. 아들도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당신은 너무 사람을 잘 믿는 게 흠이야. 나랑 결혼할 때도 연애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자니까 홀랑한 거 봐봐. 이 인간이 이제 좀 살만한가 봐. 혼수 상태로 누워있을 때는 그렇게 처참한 꼴이더만. 그래도 당신이 바람핀 거는 사실이잖아. 당신은 뭐 잘한 거 없지 안 그래? 아이 그것도 말이야. 저놈이 그 여자를 그냥 그렇게 나한테 붙여가지고 마음 먹고 하는데 어느 남자가 안 넘어가냐? 미안해, 어?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갖고 있었던 오해도 풀고 앙금도 조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전 남편이 아니었으면 정말 그 남자는 제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도 제 뒷조사를 하고 제 물건까지 뒤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두 집안이 박살나 버린 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돈집에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차마 결혼을 예정대로 하자는 말도 꺼내지 못했고 만약 파혼을 하자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까지 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안사돈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세상에나 이런 일을 겪으시더니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아이들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집안에 그래도 시집을 보내주실 거예요? 지들이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작정하고 사람 속이려고 온 사람을 어떻게 한답니까? 이혼이 죄도 아니고 저희한테 죄송할 필요 없으십니다. 남자복은 없어도 제가 참 사돈복은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인품이 좋으신 사돈 부부 덕분에 저희 아들은 무사히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어도 며느리만큼은 꼭 행복하게 지켜주겠노라 사돈께 다짐을 했고, 아들의 결혼식장에는 전 남편이 함께 자리했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던지 차마 고개를 들 수조차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친정엄마가 그렇게 운다고 하던데 저는 사연이 많아서 그런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아들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최대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땅의 일부를 팔아서 꽤 괜찮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동안 적금해둔 돈도 모두 탈탈 털어서 해주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아들까지 보내고 혼자 살게 된 집이 적적하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너무나 호되게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이 아빠하고 간간히 연락하면서 가끔 밥도 함께 먹고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둘의 얘기를 한다기보다 지난날 자식을 함께 키우면서 울고 웃고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니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마음의 안정감도 들더라고요. 몇 년간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그놈 얼굴이 떠올라서 미칠 정도였죠. 병원에 의존도 해보고 일부러 여행도 다니고 해보아도 쉽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 덜고 싶어서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사연 많은 한 여자의 인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